사실 과학하고 수학하고 할 텐데. 자, 여러분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1, 2, 3번 풀어보셨고, 여기 2번 두 번째 나오는 여러 가지 함수의 정적분 29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냥 정적분 계산을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 앞에서 또 다뤘지만 다항함수 기준으로 했을 때 y축 대칭인 놈이 있고 원점 대칭인 놈이 있었습니다. 명칭은 이제 여러분들이 y축 대칭은 우함수라고 표현을 하고 원점 대칭은 이제 기함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요. 표현을 했는데, 자, y축 대칭은 여러분들이 fx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fx랑 f-x라는 함수값이 두 개가 어땠을까요? 그냥 같습니다. 여러분들 y축을 기준으로 x만큼 더한 거나 x만큼 뺀 거에 대한 함수값이 동일할 것이다. 그게 다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었죠. 원점 대칭은 근데 어떻습니까? fx랑 f-x가 그대로 같은 게 아니라 부호가 반대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고요. 다항함수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배우실 때도 뭐 sin x 같은 거는 원점 대칭이죠. 기함수고 코사인 x 같은 거는 우함수였습니다. 맞지요? y축 대칭이니까. 다항함수에서 여러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우함수인 경우, 다시 말해서 fx랑 f-x가 똑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항함수는 여러분들 어쨌든 x에 대한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이루어지겠죠. 다항함수인 상황에서 fx랑 f-x가 똑같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이게 다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얘네가 똑같으려면은 얘네 두 개가 똑같으려면 어때야 될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결국에 이 -x라는 놈이 그냥 xn제곱을 풀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n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짝수라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나요? 결국 여러분들 우함수란 얘기는 차수가 짝수일 때 우함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x6제곱, x4제곱, x2제곱 이런 놈들은 다 우함수,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놈들을 이제 우함수라고 하죠. 우함수라고 한다라는 거고, 상수항은 몇 차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굳이 따지자면 0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상수항이 있든 없든 얘네 둘은 fx가 만약 이거였습니다. 플러스 3 상수항이 f-x도 상수항은 변하지가 않겠죠. 그럼 상수항도 굳이 따지면 차수가 0, 그러니까 짝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fx나 f-x나 똑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 fx나 f-x나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얘네의 부호가 바뀌지 않잖아요. 상수항은 그대로 나올 것이다. 차수가 짝수인데 상수항도 포함을 시키자. 그러니까 결국에 짝수, 차수랑 상수항들로만 이루어진 함수는 y축 대칭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점 대칭, 기함수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의 부호가 정반대가 돼야 돼요. 얘랑 부호가 정반대가 되자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그대로 붙어서 나오자는 얘기거든요. n이 홀수일 때를 보자라는 거겠죠. 기함수의 조건이 여러분들이 차수가 홀수차항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놈들을 이제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fx가 x5제곱, 3x 세제곱, 7x입니다. 얘는 그럼 여러분들이 다 홀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기함수라고 보실 수 있겠다. 원점 대칭이라고 보실 수 있겠다. 맞습니까? 요 놈은요? 다 짝수차항에다가 상수항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요 놈도 우함수겠다, y축 대칭이겠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x를 넣어보시면은 얘 마이너스 x의 6제곱이니까 그대로 x 6제곱 나오죠.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2x제곱 나오죠. 상수항은 안 변합니다. 얘네 둘이
동일한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짝수차항이랑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졌을 때 우함수, 홀수차항으로만 이루어졌을 때 기함수라는 거고, 만약에 이딴 게 있다. 얘는 짝수차항이랑 홀수차항 둘 다 있는 거죠.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에요. 아무 대칭도 아닌 함수인 겁니다. 되실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다항함수에서 여러분들 우함수를 미분하시면 뭐 될까요? 그러면 다항함수에서 여러분들 우함수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짝수차항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놈들이죠. 상수항까지 포함해서. 미분하시면은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 맞아요? 그럼 차수가 다 뭐가 되겠어요? 홀수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함수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기함수를 미분하시면 역시나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기 때문에 우함수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우함수를 적분하시면 뭐가 될까요? 적분하신다는 얘기도 결국에 미분의 역연사니까 얘네들의 차수를 하나씩 높이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함수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차수를 높인다는 얘기니까 짝수차항이었던 놈들이 홀수차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적분하시면 뭐가 생깁니까? 적분상수가 생기죠. 적분상수가 생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우함수는 적분했을 때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놈들은 다 홀수차항이 될 거라는 홀수차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홀수차수가 되는데 홀수차수가 돼 있는 놈들에다가 이렇게 C가 붙습니다. 얘는 그러면은 기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함수는 홀수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니까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우함수 적분하셨을 때는 모릅니다. 얘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함수를 적분하셨을 때는 어떨지를 생각해 봅시다. 기존에 있던 홀수 차수 애들이 다 적분하면서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니까 짝수 차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적분상수 C도 생긴단 말이에요. 다 짝수 차수에다가 상수항까지 있는 거니까 얘는 우함수가 가능하겠죠. 상수항이 되는 건 우함수니까. 결국에 우함수를 적분하셨을 때만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함수랑 우함수 곱하면 뭐 될까요? 우함수가 되겠죠. 짝수차수랑 짝수차수를 곱하는 거니까 둘이 곱하셔도 짝수차수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면 어떨까요? 기함수가 되겠죠. 여러분들 짝수차수랑 홀수차수를 곱하는 거니까 홀수차수만 남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하실 때 제일 쉽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뭘까요? x제곱. 기함수는요? x입니다. 그냥 x제곱 x 생각하시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기 곱하기 기는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가 되겠죠. 홀수차수랑 홀수차수를 곱하는 거니까 짝수차수밖에 안 남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은 얘가 왜 정적분에 도움이 되냐라는 건데 Y축 대칭부터 볼게요. Y축 대칭인 우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요런 놈이 있었는데 뭐 A부터 B까지 이런 거에선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만약에 구간이 정확히 둘의 절대값은 동일하면서 부호만 반대인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에 대한 fx, dx 넓이를 찾재요. 여기 넓이를 찾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함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얘는 우함수일 때 y축 대칭입니다. 맞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 0을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은 넓이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를 0부터 a까지 구하신 다음에
몇 배 하셔도 되겠다는 거예요? 2배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계산하실 때 0이 있으면은 계산이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훨씬 더 쉽게 푸실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함수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기함수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역시나 구간은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다른 이런 상황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넓이를 보재요.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보자는 건데, 넓이 자체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넓이 자체로만 보면 똑같죠? 근데 정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음수 부호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넓이 자체는 똑같지만 이 자체를 계산하시면 뭐가 될까요? 0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기함수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윗끝과 아래끝이 절대값이 똑같으면서 부호가 다를 때는 계산을 훨씬 더 깔끔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응용하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함수가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하자고 했다고 해봅시다. 더럽잖아요, 계산이. 계산이 더러운데 윗끝과 아래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일단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일단 우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기를 고려하셔야 되는 건데, 얘는 지금 홀짝이 다 있으니까 우함수 아니고 기함수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던 걸로 여러분들 구간이 같은 함수로 두 개로 쪼개실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안의 식을 두 개로 쪼개실 수 있는 거죠. 뭐 세 개로 쪼개실 수도 있고, 쪼개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을 홀수끼리랑 짝수끼리를 따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따로 생각하시면은 이 함수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홀수 차수만 있으니까 기함수가 될 거예요. 얘는 지금 짝수창이랑 상수항만 있으니까 우함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함수는 뭐 일단 계산을 편리하게 해주는 건데, 기함수는 더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얘는 양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같으면은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몇일까요? 0입니다. 원점 대칭이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몰라도 뭐 이따구로 그려졌다고 해도 마3부터 3까지 여기 넓이를 구하자고 하면은 무조건 다 계산하셨을 때 0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쪽에 대한 식은 계산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요것만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윗끝과 아래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는 식을 훨씬 더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도 더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함수에서도. 어떻게? 마3부터 3이면 이제 넣었을 때 값이 복잡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0부터 3까지로 두 개를 계산하셔도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되실까요? 우함수, 기함수를 특정하실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다시 말해서 y축 대칭인지 원점 대칭인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을 보시고 y축 대칭 우함수구나, 이 표현을 보시고 기함수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예로 자주 나오는 표현은 이 아래 거는 이렇게도 변형돼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넘겨서 기함수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 되시죠? 뭐 주기함수는 똑같습니다. 주기함수는 똑같이 생각하시면은 뭐 다항함수 말고 여러분들 뭐 삼각함수 같은 것도 주기가 있잖아요. 다항함수도 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항함수가 주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함수가 있는데 걔를 이제 주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주기가 p다.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 자체가 주기가 P다라는 표현은 아닌 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P가 주기일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만족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 식을 만족한다고 해서 얘는 주기가 4일 수도 있지만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뭐 3분의 4일 수도 있고 결국 여러분들이 4칸짜리 4칸을 만족하면은 얘가 반복된다라는 얘기가 이 안에서 2개씩 반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표현이 주기가 P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P씩 반복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여기 한 칸을 P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A 더하기 P입니다. 여기가 A 더하기 2P고요. 지금 저런 상황에서 이쪽 넓이를 4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부터 A 플러스 P까지 fx dx가 4인 상황인데 결국에 지금 P씩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요놈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렇게 생기는 거 맞습니까? 뒤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P만큼인 이 도형의 넓이는 몇일까요? 이때 역시도 똑같이 4겠죠. 왜? 이거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박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넓이가 4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얘 역시 4고요. A부터 A 플러스 2P까지는 그러면 넓이가 얼마겠습니까? 주기가 아니라 P만큼 2번 본 거니까 4, 4에서 8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되세요? 여러분들 주기 함수일 때는 여러분들이 뭐 이 조건이 주기가 P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P씩 반복되는구나 정도로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한 칸의 넓이를 가지고 나머지 다른 구간에서도 똑같이 P만큼의 간격이 있었을 때 그놈의 넓이도 동일할 것이다. 만약에 간격이 2P였다? 그러면 걔가 2번 나오겠구나 라고 읽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표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되는 건데 주기함수의 표현이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얘랑 얘는 명백히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일단 뭐 그냥 편하게 말하면 주기가 2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그냥 2칸씩 반복된다. 주기가 2다라는 표현이 완벽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2칸씩 반복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아랫놈은 주기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1을 기준으로 x만큼 더한 거랑 x만큼 뺀 게 함수값이 똑같대요. 다시 말해서 그 함수는 1을 기준으로 대칭일 거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 뭐 지금도 많이 쓰이고 대수 때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표현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결국에 여러분들 정의역, 함수의 정의역에서 x가 더했을 때 사라지는 경우랑 안 사라지는 경우에 따라서 사라지면 대칭성을 보는 거고 안 사라지면 주기성을 보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깔끔하게 여러분들 쉬운 것만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옆에를 많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 4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항함수 fx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 놈을 만족시킨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보시고 바로 저 fx라는 다항함수가 무슨 함수구나, 기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함수 또는 기함수가 아니더라도 원점 대칭이구나, 요거는 이제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고, 그럼 아래 다음 식에서 요 놈이 3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뭐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7x 마이너스 8fx dx, 뭐 저걸 찾으래요.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들 결국에 지금 윗끝 아래끝을 보시면 부호가 반대면서 절대값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함수, 기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최대한 계산을 깔끔하게 하셔야 되는 건데, 이 식을 보셨을 때 요 놈이 기함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 7x-8이라는 놈을 보시면 쟤는 우도 아니고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 수 있냐? 얘네를 쪼개서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쪼개서 보겠습니다. 7x랑 마파를 쪼개서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서 보셨을 때 어떻게 풀릴 수 있냐? 얘는 기함수랑 x 홀수 차수니까 얘도 기함수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될까요? 우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얘 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얘가 기함수인 상황에서 x를 곱하겠대요. 다시 말해서 차수를 한 개씩 높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홀수였던 차수들이 다 짝수가 되겠구나 라고도 해석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기 곱하기 기라고도 보실 수 있지만 그냥 어렵지 않게 기함수였던 놈을 차수를 한 개씩 높이겠다는 얘기니까 우함수가 되겠구나. 얘는 지금 우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 식 자체는. 맞지요? 얘는 기함수에다 8 곱했답니다. 그대로 기함수가 될 거예요. 안 바뀌죠, 기함수인 게. 그럼 다시 말해서 기함수인 순간 이놈의 계산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0이 될 거라는 거예요. 원점 대칭이니까.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7 곱하기 x fx dx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0부터 2까지 x fx dx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우함수인 상황입니다. 우함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간이 이렇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상황에서 0부터 2까지로 쪼개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0부터 2까지로 쪼개보셨을 때 이놈의 몇 배랑 동일하겠다. 2배랑 동일하겠다. 우함수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기 넓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전체 넓이를 구하시는 게 사실상 이쪽에 2배를 하는 것과 동일하겠다. 실수배를 한 상황이니까 이 7도 앞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14 곱하기 0부터 2까지 x fx dx니까 아, 요 놈이 지금 몇이구나? 3이구나. 42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되실까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쪼개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거고, 4-1번 하나 풀죠. 되냐? f 다항함수 fx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랑 fx가 똑같아요. 자, 뭔 얘기죠? 우함수입니다. 그치요? 우함수. y축 대칭이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우함수고 y축 대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자, 뭐 0부터 1까지 fx dx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2랍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 결국에 요 값을 구하자고 했네요. 요 값을 구하자고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아닌 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놈.
기함수도 아니고 우함수도 아닙니다. 마일부터 1까지 위끝 아래끝 부호 다르면서 절대값 같으니까 일단 우기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식을 여러분들이 쪼개서 우함수끼리 기함수끼리 쪼개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얘네를 세 개 다 일일이 다 쪼개는 게 아니라 우함수끼리 기함수끼리 모아두시면 되는 거잖아요. 따로 다 세 개 다 쪼갤 게 아니라 여기서 홀수 차수끼리만 모으시고 fx 곱하시고, 여기서 짝수 차항끼리만 곱하시고 상수항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보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따로따로 보셨을 때 fx는 우함수입니다. 요 놈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x제곱 더하기 2x 홀수 차수밖에 없으니까 기함수가 될 거예요. 그럼 기함수랑 우함수를 곱했으니까 요 놈은 기함수가 되겠죠. 그럼 홀수 짝수랑 짝수 차수를 곱했으니까 짝수 더하기 홀수면은 홀수잖아요. 기함수가 될 겁니다. 그럼 이 함수는 기함수, 안에 있는 식은 기함수인 상황에서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편하게 빵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만 고려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쪽만 고려하신다고 했을 때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2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 지금 우함수입니다. 우함수인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이나 0부터 1까지 구간을 2배 한 거나 동일한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를 2배 한 거나 마찬가지겠다. 실수배 한 건 다 앞으로 꺼내셔도 무방하겠다. 다시 말해서 8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될 것이다. 근데 요 놈이 2네요. 16이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 있다는 거죠. 되실까요? 네, 되셨으면 좋겠고요. 배고프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만 하면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다. 5번도 봅시다. 자, 여러분들 5번 문제 딱 보셨을 때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랑 fx 더하기 2가 같답니다. 걔를 만족시킨대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이거 보시고 일단 뭐 주기가 2구나 정도를 생각하시고 그냥 두 칸씩 반복되겠다. 두 칸씩 반복되겠다.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주기가 2입니다. 주기가 2긴 한데 반드시 주기가 2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알아만 두시고 생각만 하시고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주기가 2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0부터 2까지에 대해서 함수에 대한 식을 알려줬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어쨌든 두 칸씩 반복되는 상황에서 0부터 2까지에 대한 함수식을 줬어요. 맞아요? 두 칸에 대한 함수식을 준 거죠. 0부터 2까지라는 저 두 칸에 대해서 함수식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두 칸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얘가 그대로 다 반복돼서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도 맞아요? 맞지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연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두 칸씩 반복이 되는데 연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2까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봅시다. 지금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두 칸씩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요 모양이 그대로 두 칸씩 계속 반복된다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 다음 거에서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안 됩니다. 연속 함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얘가 연속이 되려면 어떤 거가 같아야 되는 상황일까요? 0부터 2까지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인데 얘가 연속이 되려면은 0에 대한 함수값이랑 2에 대한 함수값이 동일해야겠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함수값은 아닙니다. 2가 뚫려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사실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제 2에 대한 극한값이 같아져야 된다가 좀 더 바람직한 표현이지만 편하게 여러분들 여기가 이대로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렇게 내려와야지 여러분들 이 모양이 계속 연속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식에서 첫 번째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연속이기 때문에 0 넣은 거랑 2 넣은 거랑 동일하겠구나. 0 넣으시면 몇입니까? 0입니다. 2 넣으시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8 더하기 2k입니다. k는 4다라고 나온 거죠. 맞습니까? k는 4다라고 나온 거고요. 그럼 이제 k 하나 구했고요. 요 놈만 구하시면 됩니다. (0부터 2까지를) 이제 그려보시면은 두근이 0이랑 2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맞아요.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함수니까 얘가 두 칸씩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양일 거라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정적분해라.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고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구하고 0부터 2까지 구하고 2부터 4까지 구하고 4부터 5까지 구할 게 아니라 알고 있는 함수식인 여기 구간을 이용해서 얘를 몇 배 해도 되겠다. 여기가 지금 여기 길이가 몇 칸입니까? 여기는 6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칸은 2칸짜리잖아요. 저 2칸짜리를 계산하신 다음에 3배 하시면 되겠구나. 얘를 3배 곱하기 0부터 2까지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로 바꿔보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되실까요? fx dx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입니다. 이걸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분하시면 뭐 나올까요? 0 마이너스 2x제곱. 차수 하나 올리시고 3분의 1 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x세제곱 4x 적분하시면 뭐 될까요? 차수 하나 올리시고 2분의 1 하시면 되니까 2x제곱 될 거예요. 그대로 윗끝 넣고 아랫끝 넣으신 다음에 서로를 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0이기 때문에 윗끝만 넣으시면 됩니다. 윗끝만 넣어보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8 2 곱하기 4 요거 연산하시면 되는 거죠. 뭐 통분 안 하고 바로 따로따로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24 8이 되겠네요. 그럼 오른쪽 식이 8이고 k가 4니까 4 더하기 8 하시면 12가 답이 되겠다. 그럼 주기성을 파악하신 다음에 주기성을 통해서 일단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이랑 2에 대한 함수값이 동일해야 되는구나 로 k를 구하고 여기 6칸짜리 함수 정적분에 대한 값을 알고 있는 0부터 2까지로 실수배해서 계산하실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5-2 랑 5-4까지 하나 풀어보죠. 5-4는 풀어볼 만한 것 같아요. 2번은 풀만하죠. 5-2번 여러분들
그냥 뭐 fx 더하기 3이랑 fx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3칸씩 반복되는구나, 주기가 3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주기가 3칸, 그러니까 3칸씩 반복되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fx dx 구하자입니다. 9칸짜리를 구하재요. 3칸짜리가 5입니다. 9칸짜리는 15겠죠. 네, 뭐 넘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5-4번에서 가조건을 보시고 일단 연속함수입니다. 가조건을 보시고 fx가 무슨 함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함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함수. 나조건을 보시고는 어떤 걸 해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기가 2구나, 2칸씩 반복되는구나. 2칸씩 반복되겠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자, 그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와, 지금 구간도 윗끝 아래끝 똑같으면서 절대값 똑같으면서 부호만 반대인 상황이에요. 자, 얘가 우함수입니다. 앞에 놈은 우도 아니고 기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끼리 기끼리 쪼개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끼리 기끼리 쪼개서 본다는 얘기는 홀수끼리 묶어놓고 fx dx, 짝수끼리 묶어놓고 fx dx, 짝수가 3밖에 없죠, 상수항. 요게 지금 12인 상태에서 fx는 우함수입니다. 얘는 기함수죠.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시면 기함수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구하시면 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되세요? 원점 대칭이니까 얘는 빵이 나올 거예요, 계산하시면은.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빵이 되니까 요 놈이 12인 겁니다. 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가 4일 거라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고 보세요. fx가 2칸씩 반복되는 주기가 2인 함수였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딱 2칸짜리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궁금한 게 지금 몇 칸짜리입니까? 총 6칸짜리죠. 우리 2칸이 산 걸 알고 있으니까 6칸은 12일 것이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 쉬시고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